일단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주르르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미국에 공장이 없는 제약바이오는 관세 이제 100% 기업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해외 기업 의약품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즈빌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착공 건설 진행 중인 뭐 기업은 피해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착수만 했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가 이제 문제이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거는 지금 국내 시장 관련주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SK바이오팜 떨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의외로 또 잘 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최근 이슈가 있었죠. 미국의 빅파마인 일라일리의 생산 시설을 인수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신의 한 수다라는 평가가 이제 제법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델, 그러니까 지속 성장을 위한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큰 틀을 세웠다라는 그런 표현 문구까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미리미리 대비한 셀트리온은 이런 영향권에서도 벗어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GC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향후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고 얼마나 타격이 있을지 이후에 바이오 전문 기자와 함께 이 얘기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뭐 제약 바이오 떨어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필두로 한 반도체 쉬어가자 흐름이 좀 이어지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건 증권주, 이후에 조금 더 증권주는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로봇, 오늘도 강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이 밀리는 상황에서 이 섹터가 좀 강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일단 로봇은 요즘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피지컬 AI로 대표되는 게 로봇 산업입니다. 근데 이제 구글에서 로봇 AI 관련해서 한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명령을 잘 수행하는 거에 더 나아가서 자신이 로봇 자체가 이제 스스로 사고해서 더 나은 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여행 가는데 짐 싸줘 이러면 만약에 이제 날씨 검색하겠죠. 그리고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은 짐을 어떻게 싸는지 얘기해 준과 동시에 우산을 챙겨주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는 거 봐서 이제 확실한 비서 역할을 사람같이 해줄 가능성, 그 첫 모델이 나왔다. 요거에 좀 더 시장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피지컬 AI 성장을 위해서 이게 글로벌 강국으로 가는 AI 3대 강국으로라는 그런 길목이라고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로봇 규제에 대해서 완화 이런 부분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최근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노란 봉투법 요 이슈 이후에 로봇주가 튀는 흐름들이 있었고 주 4.5일 되면서 사람은 24시간 일하지 못하는데 로봇은 할 수 있으니까 관련주로 부각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에브리봇이나 하이젤 R&M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등의 로봇주가 좀 튀어오르고 있는데 그 지속 성장 가능성 그리고 혁신 이렇게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로봇주는 이런 상황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모델이 구글에서 얘기가 됐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뉴욕을 가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여러 가지 또 상징적인 의미를 해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오프닝 벨을 눌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역사적인 그런 느낌이고 또 태극기가 저렇게 뒷 배경에 잘 또 디자인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뭉클한 그런 느낌도 사실상 영상을 통해서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좀 보여드렸고요.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5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코스피 그리고 우리 전반적인 그 한국 증시를 제대로 봐달라고 하면서 홍보를 좀 톡톡히 한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멘트들이 나왔는데 그런 정부의 의지, 그런 홍보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가 무너지는 그런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증권주는 좀 선방하는 흐름들이 장 초반에는 있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시장 투자할 때도 그렇고 조금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차츰차츰 열 것이다라는 시그널 좀 확실히 보낸 그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외환 거래 시간 이런 제한 폐지 추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시아도 그렇고 뭐 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런 증시의 문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에게는 요청하는 바는 있으나 우리 스스로도 K 국방, 이런 자주 국방, 그리고 만들어내는 무기 수출력 강하고 플러스 국방비, 방위비도 대폭적으로 증액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지정학적인 그런 남들이 봤을 땐 북한과 남한이 이제 분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있지만 언젠가 그런 게 이제 상쇄될 가능성,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것도 좀 멘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금융지주 이런 부분이 이제 52주 신고가 간 흐름들도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렇게 분석 기사들이 쭉 나오던데 3차 이거는 더 센 그 상법 개정이잖아요. 그 개정을 또 예고를 하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표적으로 교환사채, EB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을 좀 없애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홍보는 우리나라가 아직 MSCI에 들어가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회장을 만나서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회장을 바라보면서 또 활짝 웃는 그런 모습도 또 연출이 됐습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은 불참했다는데 뭐 전략적인 거리두기다라는 해석도 일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미 투자액 3,500달러 이거는 선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환율이 1,412원 선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호재 속에서 약간 지수적인 약세 압력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어찌됐건 정부의 의지는 확실히 해외에 홍보를 하고 온 듯해서 이 오프닝 벨 울리는 소리가 굉장히 또 명쾌하게 잘 들리던데 이런 흐름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증권주가 일부 장 초반에서는 좀 상승하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최근 시장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뭐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I 좋습니다. 좋은 데이터들 나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나 인플레이션이 걱정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었어요. AI에 대해서 투자를 의심하지 말라라는 괜찮은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그걸 살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개 이제 판으로 좀 나눠봤거든요. 일단 시장에서 AI 거품론, 뭐만 하면은 이제 조정받을 때 그런 수식어가 좀 덧붙여지잖아요. 근데 AI 수요는 여전히 좀 강력하다라고 하면서 그 우려는 해소가 됐다라고 이 증권사에서 연구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이었습니다. 샘 울트먼 오픈 AI CEO가 이제 발언 과정에 AI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너무 흥분하는 게 있다라는 표현을 또 내면서 마침 조정 자리이기도 했고 AI 관련주 전반적으로 반도체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후에 바로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이 예상외로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연이어서 일어났죠. 엔비디아가 인텔, 오픈AI에 또 대규모 투자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가까운 시일에서는 코어위브가 또 오픈 AI와 전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소식 지속적으로 하루가 멀다 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 블랙록 회장을 만나서 AI 협력을 논의했는데 이제 블랙록이 이제 이게 주식 평가에 순으로 주식을 우리나라 주식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이거 줄 세우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KB금융, 뭐 네이버,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투자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대규모 투자도 약속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소식이고요. 약 38조 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어쨌든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증시 끌어올리려면 이런 관련주 올라야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AI 의심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 이거는 한편으로 좀 추가할 부분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같은 경우에도 AI 투자 많이 해서 자산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시대적인 트렌드 AI에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판으로 넘어가 보면요.
AI 밸류 체인별 국내 기업을 잘 확인하면서 여기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AI 관련 섹터를 쭉 나눴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전력 섹터 있고 여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있죠. 그리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언급되는 어제 이제 제가 효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언급해드렸는데 뭐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런 부분 있고 칩 장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수, 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고 데이터 센터는 NHN 있네요. 그리고 여기 모델 응용 섹터에서는 더존 비주온 눈에 띄고요. 종합으로 봤을 때 카카오, 네이버, 삼성, SDS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 종목씩 딱 골라서 선택의 폭을 좀 좁힐 수 있게 좀 해놨더라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각국에서 원전 채택,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 필요하니까 전기 필요하고 원전 채택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 대기업들이 SMR 이런 부분 좀 선택하면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주기기 제작해서 보급하니까 그런 기자재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붐 높아지면서 미국 내에서 초고압기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증설할 거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봤고요. 이수 페타시스도 최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AI 트래픽 가중이 되면서 단가 올라가니까 실적 개선될 거고 NHN 여기 모델 응용 쪽에 NHN 데이터 센터 쪽에 있었죠. 근데 NHN이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운용을 하면서 AI 협업 구도 이런 부분을 이제 전면화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모델 응용 섹터에 있는 더존 비주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AI 솔루션 소프트웨어라고 그런 부분에서 고객이 이제 늘면서 생성형 AI 매출도 본격화되고 있고요. 네이버 뭐 최근 이슈 있는데 이후에 조금 더 살펴드릴 텐데 네이버 카카오 이제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클로버 X LLM 그 서비스이죠. 그 서비스가 앞으로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플랫폼에서 AI 도입이 좀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하면서 이렇게 좀 추렸습니다. 그래서 AI 의심하지 말라, AI 밸류 체인에 대한 탑픽들 이런 부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DS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 증권사 리포트를 내놨고 그에 대한 탑픽도 제시를 해놨습니다. 일단 3분기 삼성전자는 10조 정도,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0조인데 한 여기는 3천억 원, 여기는 9천억 원. 그래서 전 전망치 대비해서 각각 25%씩 상향한 흐름들이 있었고요. 메모리 업체 비중 확대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는 SK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제시하면서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D램 그리고 낸드 신경 써야 되는데 낸드보다는 D램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D램 밸류 체인에 있어서는 가동률이 요즘에 꽤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장비단보다는 소재 섹터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종목을 언급을 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이거는 반도체 공정단에서 세정, 화학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ENF 테크놀로지를 탑픽으로 제시했다라는 점, 반도체 장비 쪽. 근데 소재 섹터입니다.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마이크로는 이제 이게 패키징 테스트 쪽이고 한솔 아이원스는 이제 장비 쪽이고 PSK 같은 경우에도 약간 ENF 테크놀로지처럼 세정 쪽인데 어쨌든 탑픽은 요거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이 대 종목 다 좀 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낸드도 보신다면 SK 하이닉스 단 이제 차세대 300단 낸드 전환 여기에 대한 밸류 체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유리하다라는 언급도 있어서 좀 써놨고요.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버 늘 거고 그리고 소캄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고성능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 GDDR7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래픽 메모리입니다. 그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DDR4 있고 DDR5 있잖아요. 근데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최근 DDR4의 가격이 이상하게 DDR5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서버를 막 이제 도입을 하고 이거를 만들 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DDR5를 채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DR4 지금 가격 높은 거보다 DDR5 더
첨단이고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환을 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디램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 공급 부족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요는 느는데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파운드리 섹터도 봐야 된다라는 얘기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3분기 실적이 이것까지 올라오는 데에는 파운드리 적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예전에 이제 적자 한 2조 4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7천억까지 적자의 폭을 많이 줄일 가능성이 있어서 파운드리도 긍정적이다. 이걸 또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동률 늘어나고 있고 중국 고객사에서 늘고 있고 자체 칩에서 삼성의 엑시노스의 양산 효과 때문이라고 하니까 잘 흐름들 보시고요. 반도체 장비 탑픽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내 이게 또 장중에 반영됐잖아요. 네이버, 두나무,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의 분석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이버 성장가치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이버 국내 1위 빅테크이고 그리고 두나무는 가상자산 정말 1위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결합이 되는 거고 이제 네이버 안에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이게 75% 지분율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 밑에 두나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페이 있는데 이제는 가상자산 사업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대요. 이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이제 발행이 된다면 연 3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이런 거는 아무래도 성장, 가속화에 대한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두나무가 더 사이즈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매년 1조 정도 나오고 그리고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부분으로 부각이 되면서 시총 12조 원 몸값이 좀 받기도 했는데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미래에셋 그룹으로부터 한 5년, 6년 전에 한 투자를 한 9천억 원 정도 가까이 받았었는데 그때 기업 가치는 3조 원이 안 됐거든요. 2조 7천억 원인가? 그런데 지금 두나무 시총 12조 원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고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네이버는 어제 장중에 11% 넘는 급등세가 있었고 두나무는 장외 시장입니다. 두나무는 주식시장의 거래는 아니죠. 장외 시장에서 반대로 11%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다 니즈가 맞으니까 이런 협약을 했을 텐데 네이버가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최대 주주에 머무는 거. 그리고 시장의 예측이긴 합니다. 이건 팩트는 좀 더 봐야 되는데 두나무 회장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영권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맞아떨어지니까 협력을 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 금융당국에서는 이거 오케이 해줄지는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빅테크가 가상자산 사업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그게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네이버가 기업 가치 긍정적이다라는 데에 표를 던졌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해외 투자의 의견이고요. 지금 글로벌리 해서 2027년부터 31년까지 LNG선이 최소 274척이 모자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발 발주 사이클, 중국 아니고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조선소 수혜가 극대화될 걸로 보이는데 하나오션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11만 6천 원인데 상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소액 주주들의 그런 니즈 이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자기가 목표 주가 올렸다라고 얘기했고 고요. HD 현대중공업은 61만 3천 원으로 제시입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은 43만 4천 원으로 상향했고 삼성중공업은 2만 3,900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해서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CLSA의 그런 조선주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었습니다.